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임상운동 및 실습 제8주차 23번째 엉덩관절 파트 2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교수님들 얼굴 보니까 좋으셨나요? 스승의 날 때 여러분들 선배들께서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부분인데 저도 사진 보고 저는 근데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주 교수님들 뵙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도록 만들 생각이고요. 집중만 하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했던 부분들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엉덩뼈, 그 다음에 공둥뼈, 두덩뼈, 그렇죠. 일리움, 이스키움, 푸비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펠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번 지금 두 번째 파트 2에서 여러분들 약간 외우실 게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파트 1 앞에 했던 거 콥스 앵글이나 두 번째 뭐 해부학적인 부분들 설명드렸죠. 인기날 리가버도 설명드렸는데 실제 펠빅 조인트에서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 뭐 저희가 임상에서 보신 이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상 중재를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시지만 국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파트에서 파트 2 영상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구점을 그렇죠. 하나씩 찍어보고 보실게요. ASIS 이거 손으로 한번 자기 ASIS가 어딘지 보실까요? 이거 손으로 ASIS 정도는 찍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하루에 오늘 토요일인데 오전에 출근했는데 한 10분 정도 봤거든요. 근데 ASIS를 좀 많이 촉진하는 그 랜드마크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ASIS 제 걸 잡을 수 있어야 남의 것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잡기 어려운 부분인데 AIIS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랜드마크가 많이 되기 때문에 ASIS 그렇죠. 위, 앞, 엉덩뼈, 가시 같은 경우는 많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 뭐 한발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발서서 평가할 때는 PSIS 그죠. 위, 뒤 엉덩 가시뼈 여기는 많이 체크하게 되면 PSIS 정도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PIIS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적으로는 obturator 그렇죠. 폐쇄공이라고 하는 폐쇄 구멍이 특징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좀 유심히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요겁니다. 하나씩 다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1번은 뭐죠? 뭔가 날 째려보고 같은 그 데드풀 같이 생겼나요? 1번은 세이크럼입니다. 데드풀 진짜 닮았네요. 자, 골반은 양측과 전면을 이루는 두 개의 볼기뼈, 후면에 위치한 한 개의 엉치뼈와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부학 시간에 보셨기 때문에 다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볼기뼈, 힙 조인트는 아까 설명 계속 드리고 있죠. 엉덩뼈, 공둥뼈, 두덩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는 사춘기 전에는 결합되지 않는 뼈에다가 성인이 되어 하나의 뼈가 돼서 좌우 한 쌍의 볼기뼈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2번과 4번과 3번이 결합돼서 힙본이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볼기뼈, 관골, 옛날 말로는 광골입니다. 구용어로는 광골이고요. 힙본이고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엉덩뼈, 그 다음 장골이라고 하고요. 공등뼈, 자골, 그 다음에 두덩뼈, 치골.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외워야 되느냐? 구용어 옛날에 이제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아니면 닥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구용어를 쓰시기 때문에 엉덩뼈, 어디 장골, 그다음 공등뼈, 좌골. 그래서 옛날에 저희 병원 가면 공등뼈 신경통보단 뒤에 나올 건데요. 좌골 신경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좌골이 뭐죠? 이게 이태식 교수님 보통 주로 좌골이면 앉아 있는 그런 뼈를 얘기한 게 아니고 좌골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스키움이라고 해서 좌골 공등뼈고요. 그다음 4번 두덩뼈입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걸 좀 중복적으로 많이 드리는데 이 뼈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됐고요. 나머지 구조물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은 천골 그렇죠. 8번은 콕샬 꼬리뼈 그다음 5번이 뭐죠? 그렇죠. 요게 두덩뼈 그렇죠. 아까 나갔죠. 두덩뼈 치골을 두가를 결합해주는 치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절구 여기 관골 구고요. 요거는 이제
그렇죠. 피머, 넙다리뼈가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7번은 폐쇄공이 되겠습니다. 폐쇄구멍. 이렇게 구용어, 식용어 나눠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십사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드렸고요.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보통 골반의 가장자리 골반연이라고 하고요. 이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가짜 골반과 진짜 골반, 큰 골반과 작은 골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위, 앞, 엉덩뼈, 가시, ASIS겠죠? 이렇게 요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선, 공둥뼈, 가시, 요 안을 연결하는 이 선, 그렇죠? 이 색깔을 구분해 놨다, 그죠? 위, 앞, 엉덩뼈, 가시, 실제적으로 이렇게 힙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가짜 골반, 큰 골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진짜 골반은 여기 공둥뼈 가시 사이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골반, true pelvic은 작은 골반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고창자, 그렇죠? 방광, 일부 생식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진짜 골반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진짜 골반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가짜 골반은 이렇게 위 엉덩뼈 가시, 관골구가 그렇죠. 엉덩뼈가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이 용어를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더 뒤에 나올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차이. 요건 뒤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렇죠. 여기 위에 글씨가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표시가 피메일과 메일이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시고 뼈의 모양을 보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메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동 밑각은 요 밑에 보시는 이 두동뼈, 그렇죠? 아래 각이 나와 있고요. 두동 밑에 이렇게 꺾어지는 각이겠죠? 두동뼈 결합에서 두동뼈가 꺾이는 이 각도인데요. 이 각도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남자입니다. 남자의 각도는 한 56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넓죠.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두동 밑각은 70도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형태로 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엉덩뼈 날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옆에 보시는 이 날개의 모양 자체가 남자들은 수직형입니다. 비교를 해서 보시죠.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약간 위쪽으로 솟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수평형입니다. 넓게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는 true pelvic, 아까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던 진골반이죠. 진골반을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사이가 골반연이었죠. 그죠? 골반연 사이가 남자는 보시면 깊고 좁습니다.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얕고 넓습니다. 여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꼬리뼈 여기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꼬리뼈. 꼬리뼈 같은 경우 남자는 고정되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건 약간 유동적입니다.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여성분들 같은 자궁이라고 하는 이런 장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죠, 태아를 여기 안에 이런 그렇죠 진골반 내에다가 이 자궁에서 태아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더 넓고 그렇죠 수평 형태로, 그 다음에 이 꼬리뼈 자체도 약간 움직임을 허용하는 유동 형태의 관절로 되어 있다.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ASIS, PSIS 제가 이제 골반의 움직임을 이제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제 제가 넘어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ASIS 위앞 엉덩뼈 가시와 PSIS 뒤 엉덩뼈 가시 연결 각도가
12도 미만이 정상 각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만 서 있는 자세에서는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거나 저희가 이제 자세 평가를 했을 때는 이 각도가 12도 미만이 정상 각도고요. 만약에 이 12도에서 벌어지게 되면 틸팅이 좀 더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엉덩관절에서 가장 많이 다뤄야 되는 원인인데 실제 이 12도 정도의 각도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만 요게 만약에 연결 각도 차이에 대해서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각도가 큰 경향을 보이고요.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장골 능의 높이가 높습니다. 이건 앞에 제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하고 같이 한번 더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골반의 움직임을 첫 번째 먼저 보실 건데요. 앞에서 먼저 이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조금 보시기 쉽게 순서 편집을 좀 해놨는데 그렇죠? 일단 먼저 틸트, 골반의 움직임, 아까 요 구조물들을 가지고 이 골반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그렇죠? 요 구조물이 어디라고 했죠? 저희가 안 누를 겁니다. 못 맞추시면. 이 구조물은 뭐죠? 네, 위쪽은 ASIS고요.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이고요. 여기는 Pubis Symphysis 두덩결합의 모양이 되고요. 두덩결합이 부착되는 부분이고 이 양쪽에 이 PS와 ASIS와 PS의 위치가 이 틸트를 보시는데 그러니까 골반의 기울임을 체크하시는데 꼭 필요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라고 먼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아까 ASIS와 일리아 크레스트가 있고요. 실제 요거는 몇 도 미만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12도 미만이 정상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ASIS와 PS가 이 두덩결합이 이렇게 평행한 형태로 됐을 때가 노멀이라고 보시면 이런 형태죠. ASIS가 앞쪽으로 각도 자체가 PSIS보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안테리어 틸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요거는 그렇죠. 두덩 치골 결합, 그렇죠. 치골 결합이 앞쪽에 있고 ASIS가 뒤쪽에 있다. 요거는 이제 포스테리어 틸팅의 모습이 되겠죠. 요 구조물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골반의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는지 자세 평가를 하거나 움직임을 평가할 때 이 구조물들을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분 움직임 보실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반복해서 보실 건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죠? 실제 여기에 여기가 PSIS 여기에 이제 아마 PS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이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그렇죠. ASIS를 뒤쪽으로 당겼다. 그죠? 그렇죠. 이 자세는 골반의 뒤기울임, 포스테리어 틸팅을 만드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움직임을 보면서도 이런 걸 평가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네, 앞에는 골반의 움직임을 보셨고요. 앞에까지는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골반의 ASIS와 PS의 그 위치에 따라서 골반의 움직임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골반에 대한 수업을 하고 한 거고요. 이제는 이 골반을 가지고 약간 레퍼런스입니다. 여러분 대면할 때는 이런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이 ASIS 위치를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실습을 하면서 좀 진행하는 파트인데 ASIS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ASIS 가지고 인체에서 뭔가 특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이번 시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파트 1이고요. 좌우 엉덩뼈, 위, 앞 엉덩뼈 가시겠죠? 높이 차이가 최소 1.3cm 이상일 때 임상적인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ASIS를 가지고 요것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리 길이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본인이 걷거나 앉아있거나 허리가 아프나 병원을 어렸을 때 가신 분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내 다리 길이가 왜 차이가 날까?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날 때 뭔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그렇죠? 내 다리 길이를 짧게 잘못 태어나게 했나? 근데 왜 난 몰랐지?
그런 건데 일단 실제 다리 길이를 잴 때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ASIS를 기준으로 재는 거와 그 다음에 저희 몸에 있는 배꼽을 가지고 재는 거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영상 실제 실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겉으로 보이는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옷을 입거나 여러분들 걸을 때나 서 계실 때 너 다리 길이 좀 작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서 있을 때의 느낌 겉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재느냐? 첫 번째는 배꼽에서부터 그렇죠. 센티미터 또는 인치를 잴 건데요. 요거 저희 원래 실습을 선배들하고는 다 해보시고 줄자 다 준비하셔가지고 재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성장기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걸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배꼽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그렇죠. 말레우스죠. 그렇죠.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끝까지 체크했을 때는 이거는 겉으로 보는 그렇죠.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골반이 한쪽으로 틸팅이 돼 있을 때 그렇죠. 배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길이가 실제로 짧아져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문제가 있죠. 뼈의 길이가 짧으면 뼈의 연장수를 해야 되나? 뼈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재는 겁니다. 뼈의 실질적인 길이의 양쪽 차이는 ASIS 여기입니다. 여기서 ASIS부터 안쪽 그렇죠. 얘기하죠. ASIS부터 안쪽 말레우스까지의 요 차이를 측정을 한다. 요게 이제 실질적인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뼈의 길이 차이를 재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 펠빅 조인트라든지 아니면 뼈의 길이가 차이가 났을 때는 이 길이는 차이가 나겠다. 그죠? 근데 실제 이 길이가 차이가 안 나면 요 양쪽으로 쟀을 때 요렇게 형성되는 요 길이가 차이가 안 나면 뼈는 이상이 없는 건데 여기서부터 골반에 있는 배꼽부터 사이에 있는 근육의 불균형이라든지 특징적인 문제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나타나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설명드린 대로 apparent length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 배꼽에서부터 엄블리커스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있는 말레우스를 체크하면 이건 겉으로 보이는 다리 길이 차이고요. 실제 다리 길이 차이, 그러니까 저희 뼈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때는 ASIS부터 시작해서 메디안 말레우스 이렇게 체크하신다. 실습을 실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다리 길이를 좀 평가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ASIS 가지고 실제 다리 길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한번 참고자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피머가 나오네요. 넙다리뼈가 피머가 나오고요. 피머는 실제적으로 구조는 뭐 앞에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컴팩트 본 그렇죠. 요 컴팩트 본 같은 경우는 이쪽을 형성하는 보통 바깥쪽에 있는 겉집뼈의 딱딱한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쉐어라든지 톨전 이렇게 비틀림 저희 그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볼앤 소켓 조인트이기 때문에 총 축이 3개 자유도가 3인 관절이라서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다 합니다. 체중을 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쉐어의 힘이라든지 이 톨전의 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스펀지본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있는 스펀지본인데요. 이거는 3차원적인 격자를 구성하고 외적인 힘들을 흡수해서 분산하는 형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다음 구조물 중에 인대인데요. 요거 인대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 엉덩 넙다리 인대 같은 경우는 엉덩관절 편 가쪽 돌림을 제한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관골구 그렇죠. 엉덩관절에서는 여기 관골구 궁둥뼈 혈절 사이에 이런 그렇죠. 피머 헤드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런 인대 조직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움직임들을 제한을 많이 받는 건 있습니다. 그건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한 돌림이 일어나서 이런 그렇죠. 탈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대 기능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엉덩 넙다리 인대, 엉덩관절 편과 가쪽 돌림을 제한한다. 요것도 하나 잘 유념해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두덩 넙다리 인대입니다. 두덩 넙다리 인대 같은 경우는 엉덩관절 편과 벌림, 가쪽 돌림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궁둥 넙다리 인대 같은 경우는 엉덩관절 편과 모음, 안쪽 돌림을
제한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 넙다리인대 같은 경우는 stretch, pull, extension, 그렇죠? 완전 그 엉덩 관절을 펴함할 때 약간의 제한 사항을 두고요. 나머지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페이지 487페이지부터 그림 12-12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세타블럼이죠. 아세타블라 라블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깨에도 라블럼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뭐 위쪽에 있을 때 증상들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슬랩이라고 보통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어깨 관절이나 힙 조인트 같은 경우는 볼 앤 소켓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렇죠. 뭐 휴메러스 헤드나 피머 헤드가 정확하게 결합을 해서 움직임 자체를 완만하게 형성을 시켜주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세타블럼 같은 경우는 절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골이고요. 요거는 관절 속의 음압을 증가시켜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저항하는 적절한 흡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구 예방하는데 가장 기능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접적 윤활 작용 및 부하 분산 기능을 하고요. 절구 면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행 중 가장 높은 압력을 받는 부위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여기는 루네이트 서페이스 같은 경우 뒤에 또 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걸을 때 이 부위가 가장 그렇죠. 압력 또는 여기 사이에서 마찰이 가장 많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루네이트 파트가 요렇게 걸으면서도 요 루네이트 파트 위쪽에 있는 접촉면에서는 가장 계속해서 그렇죠. 체중이 닿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뒤에 보행에서 제가 설명을 보행은 따로 떼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기 때문에 초기 발 뒤꿈치 닿기부터 시작해서 중간 디딤기, 발꿈치 떼기, 그 다음 발가락 떼기. 그래서 스윙 페이지와 그 다음에 스탠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디딤기와 흔들기 시에 이렇게 관절면에서 가장 접촉면이 가장 큰 것은 중간 디딤기 여기입니다. 인체가 잠깐적으로 이제 올곧게 서 있는 상태, 체중이 전체적으로 로딩된 다음에 다음 발꿈치 떼기 위한 단계, 그러니까 제 신체 부분들이 가장 높게 형성된 이 부분에서 이런 그렇죠 엉덩관절의 접촉면이 가장 크다.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아까 설명드린 안테리어 수페리어 파트, 아까 그렇죠 루네이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98페이지 그렇죠 엉덩관절에 대한 신경, 엉덩관절로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L2와 L3, L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브라키알 플렉서스처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뭐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 허리 쪽 디스크 그렇죠 저희 디스크라든지 척추 협착에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서 이 신경에 대한 경로를 어느 근육이 어떤 신경을 지배한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팔에 있는 근육처럼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 구성되는 근육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룹을 지어서 꼭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예, 여기 보시면 특징적으로는 엉치 신경 얼기는 그렇죠. 여기 보면 sacral plexus 같은 경우는 큰 궁둥 구멍을 통해 골반을 빠져나온다. 큰 궁둥 구멍입니다. 통해서 빠져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위 볼기 신경, superior gluteal nerve 같은 경우는 여러분 superior gluteal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위 볼기 신경이 지배하는 건 중간 볼기근, 그 다음에 넙다리 근막 긴장근, 그 다음에 작은 볼기근, 제 신체 옆쪽 측면에 있는 약간 에비덕터를 나타낼 수 있는 에비덕션을 나타낼 수 있는 머슬들을 조금 많이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볼기근으로 가는 아래 볼기 신경이 있습니다. 위 볼기 신경이 지배하는 요거 약간 또 여러분들 외울 때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서 큰 볼기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지배하는 것은 아래 볼기 신경이다. 그 다음에 중간 볼기근과 작은 볼기근을 지배하는 건 위 볼기 신경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뒤에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나올 건데요. 사이아틱 너브라 그래서 궁둥신경이 그렇죠 주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나중에 특징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해부학이나 하시면서 배우실 건데요.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이상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러 위쪽을 가로질러서 형성되는 그런 근육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로 WCT로 가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 근육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이아틱 너브부터 시작해서 티비알 러브하고요, 커먼 페로니알 러브로 이렇게 분지를 이루고 내려간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그 다음 딥 페로니알 러브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얕은 종아리 신경과 깊은 종아리 신경이 이렇게 분지가 돼서 내려간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피블라 헤드 쪽에서 분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 플렉처가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 이런 다리 쪽으로 그렇죠 증상, 신경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디페로니얼 러브가 지배하는 건 앞정근근 쪽에서 엄지발가락 편근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 같은 경우는 페로니우스 롱구스나 그렇죠, 페로니우스 브레비스, 그렇죠, 저희 이제 외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근육들에 대한 지배를 하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신경의 상태에서 이렇게 분지가 돼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근육들이 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돌지 플렉션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본 거고요. 그렇죠, 이 다리에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이걸 좀 그려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브라키얼 플렉서스보다는 조금 그렇죠 지배하는 영역이라든지 지배하는 근육들이 그렇게 하지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 엉덩이 쪽부터 시작해서 사이 파트에 쉔크 파트로 내려오면서 아까 앞에 있는 그림 있죠, 보시면서 지배하는 근육에 대해서는 한번 숙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지의 이 신경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그렇죠,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사이아틱 너브의 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피리포미스 신드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상근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죠. 그렇죠, 이상근이 여기에 이제 모양이 피리포미스 이상근입니다. 이상근 내에 이렇게 신경이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아까 한번 설명드린 세이크롬에서 그렇죠, 그레이트 트루칸다 여기의 형태로 이상근이 이렇게 기시 정지가 되어 있는데 요 사이로 그렇죠 이 사이아틱 너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박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523페이지 그렇죠, 약간 레퍼런스 파트의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신경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제가 신경의 이름을 외우라고도 했지만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아틱 너브, 보통 이태식 교수님께서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서 앉아있을 때 신경통이 아니고 그렇죠, 이 좌골 쪽에서 생기는 이 좌골 신경에 대한 그렇죠 사이아틱 너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압박하는 게 이상근 피리포미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요, 이상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이 피리포미스는 무슨 액션을 하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익스트라 로테이션 머슬인가요? 인트라 로테이션 머슬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리포미스는 익스트라 로테이션 머슬입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잠깐 보실게요. Perform the piriformis test. Have your patient in side-lying position at the edge of the table.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Then bring your patient's upper leg to 60 degrees 그렇죠. of hip 아래를 쭉 flexion 떨어뜨린 with 상태에서 a flexed knee 그렇죠. and a lower leg 무릎은 completely 살짝 extended. 구부린 자세에서요. With the other hand, 고관절은 fixate the 그렇게 pelvis 크게 구부리진 and then 않습니다. apply 그죠? downward pressure at the knee.
골반 그 페머 헤드를 잡고 안쪽으로 그렇죠 고정시킨 상태에서 안쪽 인트라 로테이션 시켜서 If your patient is 그렇죠 complaining, 다리에 이렇게 저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고관절을 그렇게 굽히지 않고 무릎만 살짝 굽힌 상태에서 인트라 로테이션 시켰죠. 그러면 약간 뭐 신장되는 자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실제로 이 이상근 그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스트레칭 혹시 어떻게 하라는 자세 배우셨나요? 그렇죠. 다리를 90도 이상 굽히고요. 엉덩관절을 굽히고 다리를 그렇죠. 반대쪽 다리에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허벅지를 잡고 그렇죠. 몸쪽으로 90도 이상 더 당겨라 라고 얘기하죠. 이 자세가 됐을 때 이쪽 엉덩관절에서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바깥 돌림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 자세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죠. 바깥 돌림 시키는 이상근을 스트레칭 시키기 위해서 바깥 돌림을 더 증가시켜라. 그렇죠. 이 자세를 보통 평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임상 나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왜 피리포미스를 스트레칭 하는데 이상근을 그러니까 익스트라 로테이션 시키는 바깥 돌림 시키는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데 왜 바깥 돌림 자세를 증가시켜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신경 중에서는 피리포미스 신드롬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사이아틱 너브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요 자세도 그렇습니다. 요가 하거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요 상태에서 그렇죠. 상체를 앞쪽으로 더 가게 됐을 때는 90도 이상 증가된 그렇죠. 엉덩관절에서 익스트라 로테이션이 훨씬 더 증가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그러면 왜 이상근은 익스트라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인데 왜 익스트라 반대쪽으로 인트라 로테이션 시켜야 신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죠. 신장 시켜서 그렇죠. 압박하는 부분들을 이완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왜 이 자세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억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상근이다. 빨간색이 이상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크럼에서 그레트로칸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부착 부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는 바깥 돌림하는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수축했을 때요. 이렇게 수축했을 때는 그렇죠. 고관절이 이렇게 수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축했을 때는 바깥 돌림 상태가 되겠는데 자 공동구멍근 증후군 치료에서는 타이트한 근육의 신장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멍근 신장 방법은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굽힘된 무릎 관절 상태에서 엉덩관절의 완전 굽힘과 가쪽 돌림을 결합시켜라. 가쪽 돌림을 결합시켜라. 맞나요? 틀리나요?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자세가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스트레칭 많이 이제 어렸을 때도 스트레칭 할 때 이 자세가 꼭 포함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관절이 90도 정도 굽혀진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부착 부위에 대한 방향이 좀 틀려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여기 그렇게 트로칸타가 그렇죠. 약간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부착 부위가 이런 형태로 그렇죠. 여기 그렇죠. 위에 피머, 넙다리뼈의 헤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자 보시면 엉덩관절이 90도 굽힘 되면 공동구멍근의 작용이 가쪽 돌림근에서 안쪽 돌림근 그렇죠. 무착 부위의 이렇게 힘점 자체의 위치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90도 이상 됐을 때는 이상근에 대한 것은 가쪽 돌림의 기능보다는 안쪽 돌림의 큰 토크 값을 만들지는 않지만 안쪽 돌림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상태죠. 90도 정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반대쪽 허벅지를 잡는 이러한 형태의 스트레칭은 90도 이상일 때 이상근은 안쪽 돌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90도 이상에서 바깥 돌림을 만들어 줬을 때는 이상근이 그렇죠. 스트레칭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라도 임상 가셨을 때는 90도 이상일 때는 그렇죠. 근육의 부착 부위나 여기 작용할 수 있는 힘점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 자세로도 스트레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구죠?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